안녕하십니까. 정권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시간입니다. 8월 29일 1월 오후에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또 국민의힘 경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하죠. 드디어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경선전에 돌입을 하는데 일단 그 12명 전부 다 등록을 할지 아니면은 그 중에서 또 뭐 한두 사람 빠질지는 내일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유력 후보들은 전부 다 내일 일제히 등록을 하고 경선판에 뛰어들죠. 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룰의 전쟁입니다. 일단 룰을 어떻게 할지. 그 전에 경선준비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이 이끌던 경선준비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몇 가지 룰이 있었죠. 일정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서병수 위원장은 물러났고 경선준비위원회는 없어졌고 지금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그래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룰을 몇 가지 또 다시 재검토를 할 겁니다.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가령 그때 서병수 준비위원장 시절에 이런 거를 했었죠. 1차, 2차 컷오프 8강, 4강 거쳐서 3차 본경선을 한다. 그리고 그 일정을 뭐 9월 15일까지 1차, 또 10월 며칠까지 2차, 11월 초까지 3차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그것을 또 손댈 수도 있고 좀 큰 틀에서는 그냥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비율이 있었죠. 1차 조사에서는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완전히 다 한다. 그 8강을 뽑을 때, 그 다음에 4강 선출할 때는 이 70%, 일반 국민 70%, 책임당원 30%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한 명을 뽑을 때는 50대 50을 한다. 자, 이런 그 여론조사 비율도 좀 정해놨었고,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넣지 않는다. 여론조사 할 때, 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이쪽이 만만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진보 정당 지지자들이 다른 역선택을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중도층 이렇게 응답자를 그쪽으로 한정을 하고 진보정당 지지자는 포함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역선택 방지책인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란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임명했던 서병수 전 위원장, 경준 위원장이 만든 이 안들은 큰 골격은 유지하겠지만은 조금씩 이 정홍원 선관위원장에 의해서 고쳐질 여지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특히 역선택 방지 조항 이것을 놓고는 충돌이 있겠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윤석열, 최재형 그리고 넣을 필요가 없다는 홍준표, 유승민 이쪽에 또 부딪힐 겁니다.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그 자체가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 쪽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맞붙겠죠. 자,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 경선에 본격 돌입을 하게 되면은 드라마틱한 이 어떤 상황들이 몇 차례 반복이 될 겁니다. 그것이 지지율도 출렁거릴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 그 가장 기본적인 관심은 윤석열의 대세론이 이어질까? 그 부분이겠죠. 지금은 윤석열 대세론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야를 통틀어서 하는 조사에서는 물론 이재명과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경선에 돌입한 상황에서 범야권 후보, 범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만 놓고 보면은 항상 윤석열이 쭉 앞서 나왔죠. 앞서 나오고 그 뒤에 거의 이 상당히 떨어져서 뭐 홍준표, 유승민 뭐 이렇게 쭉 있었는데 원희룡 다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변하기는 했습니다. 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더라도 지금까지는 이 윤석열 대세론이 형성됐다. 그리고 더 특히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권에 예상 밖으로 잘 안착을 했다. 그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제2의 반기문, 제2의 고건 이런 가능성도 이야기가 됐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고건 전 총리가 중간에 이 포기했던 것과 달리 지금까지 와서 내일 경선 후보까지 정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 반기문 고건은 그렇게까지 못했죠. 자, 그래서 이 고비를 하나 넘겼다. 그래서 연착륙을 했다. 자,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 그다음 국민의힘이 입당하면서 생겼던 리스크가 이준석 대표였죠. 이준석 리스크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둘이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리스크도 지금은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일단은 리스크를 제거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선준비위원회가 끝나고 정홍원 이 선관위가 출범을 하면서 당 대표는 이 경선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이 극히 작아졌죠.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또 후보들 중심으로 주자들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준석이 더 이상 리스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사건건 이준석과 윤석열이 부딪히는 과정에서도 사실 윤석열이 압승을 했습니다. 신지호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이 탄핵론을 이야기했고 또 윤석열 캠프 발로 어느 언론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대위가 출범할 것이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또 윤석열 캠프에 있던 민영삼 특보가 차라리 이준석은 사퇴하고 유승민 캠프로 가라. 아니면 무건 수행하든지 이런 말까지 해서 이준석을 압박을 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압박 결과 지금 이준석이 좀 뒤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치판에서는 그런 힘겨루기가 뭐 실질적으로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죠. 거의 암투 비슷하게 이런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싸움에서는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완패를 했다. 그리고 특히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또 녹취록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했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의 멘토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을 만나서 윤석열을 칭찬하고 띄우고 대안이 없다 이렇게 띄우고 이준석을 나무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이준석은 더 이상 윤석열에게 리스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물도 뛰어넘었죠. 윤석열 입장에서. 제가 윤석열 대세론이 이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재형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처음에 정치판에 등장할 때는 뭐 대안론, 대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윤석열의 대안, 대체. 그리고 플랜 B 이런 이야기까지 쭉 나오면서 이 정치판에 들어오면은 바로 지지율이 상승해서 윤석열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갈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지지율이 상당히 미미하죠. 데뷔전에서 대선 정식 도전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 그때부터 스텝이 꼬여서 지금 윤석열의 맛으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이 그동안 장애물들을 줄줄이 치우면서 지금 쭉 나와서 내일 후보 등록까지 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기문, 고건 같은 그런 답습을 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불식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준석 리스크 제거를 했고, 또 최재형 대안론을 무력화시키는, 자, 이 상황까지 지금 와서, 내일부터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딱 이 시점에, 자, 지금부터 딱 이 시점에 경선 돌입을 앞둔 이 시점에 만만치 않은 사람이 상대가 나타났죠.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약간 두 사람의 결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두 사람이 최근에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자, 일단 지지율을 보시면은 제가 이 설명을 그제 들었으니까는 간략하게 들으면은 자, 지금은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가 중요하죠. 여야 통틀어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경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적합하느냐 이 조사에서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한 결과 보면은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23, 24일 이틀 실시했는데 1위 윤석열 28.6% 그런데 2위가 홍준표인데 20.2%입니다. 같은 20%대에서 지금 그까지 특미까지 추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승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11.4%로 3위.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순 비교는 그렇지만 가령 윤석열 그전에는 윤석열 한 사람의 지지율이 다른 주자들 지지율을 다 합한 것보다 많았죠. 훨씬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2위, 3위만 합해도 2위 홍준표와 3위 유승민만 합해도 윤석열보다 더 높은 숫자, 상당히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높게 이렇게 나오는 그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역선택 문제가 나오죠. 홍준표가 적합하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더불어민주당
또 이중대인 열린민주당, 정의당 지지자들이 홍준표를 많이 지지를 한다. 어제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치는 생략하고, 또 유승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훨씬 많이 유승민을 지지를 합니다. 반면에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전체 5.2%밖에 안 됩니다. 본인은 28%를 받았는데, 그 야권 후보 적합도로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자로부터는 53.3%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죠. 자,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보면은 호남 유권자들은 그러면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 강주 방송과 전주 방송이 리서치뷰 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호남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22일, 23일 조사한 것을 보면은 순위가 윤석열이 1위가 아닙니다. 호남에서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이렇게 나오는데 차이가 큽니다. 홍준표, 유승민과 윤석열이. 홍준표가 18.5, 유승민이 그 바짝 붙어서 16.8인데 윤석열은 한 자릿수 9%에 거쳤다.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런 결과가 과연 윤석열에게 유리한 것일까? 아니면 홍준표, 유승민에게 유리한 것일까? 자, 이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는데, 얼핏 생각하기는,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절대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홍준표,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보정당,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허상 아니냐.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죠. 역선택 이야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홍준표, 유승민이 만만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든지, 아니면은 이 본선에서 이 사람들을 찍을 것과 상관없이 그래도 야당에서 이 두 사람이 대통령감이다. 홍준표, 유승민이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든지,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아니냐.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뽑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힘 경선 방식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방식이 1차에서는 8명을 추려내는데 100% 지금 경선 준비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관위에서도 거의 컨트롤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1차 8명 뽑을 때 100% 여론조사,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 100% 여론조사라면은 이 안에 이 지역도 여러 군데 분포가 되고, 제가 좀 전에 호남에서 홍준표, 유승민이 우세하다고 말씀드렸죠. 호남에서 응답자들도 들어갑니다. 영남도 들어가지만은 수도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념별로도 딱 구분을 안 하죠. 이념별 국민의힘 지지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 민주당 지지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민주당 지지자 쪽에서 이 홍준표, 유승민이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여기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1차에서는 절대 유리합니다. 그렇게 100%면은 홍준표, 유승민에게. 자, 2차에 가면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70%가 되고 책임당원이 30%입니다. 이 4강을 뽑는 거죠. 4강을 뽑는,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 책임당원 30%는 매월 당비를 내는 국민의힘의 열성 지지자들이죠. 거기는 30% 반영이 되고, 이 여론조사가 또 70%가 반영됩니다. 여기서 4강을 뽑는데, 이까지도 결정적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나 책임당원 이것이 4강까지이기 때문에 이 순위를 막 뒤바꾸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다른 주자들과 이 4명 지지율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4명이라고 하면은 대충 지금 상황, 지금 현재 지지율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지지율. 물론 앞으로 이것이 막 역전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다크호스가 막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은 현재로서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사 보면은 윤석열, 그다음에 홍준표, 유승민, 그다음에 안철수도 있지만 안철수는 나중에 단일화 대상이죠. 국민의힘 주자가 아니니까는. 최재형 또는 원희룡이 들어오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강 때까지는 어떤 좀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뭐 당원 몇 퍼센트, 일반 국민 몇 퍼센트가 크게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가능성은 얼마든지 다른 주자들에게도 열려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3차에 한 명을 뽑을 때, 자, 일반 당원 50%, 또 일반 일반 국민 50%, 그리고 책임당원 50%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책임당원 비중이 상당히 커지죠. 그러면은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책임당원 국민의힘 지지자들 쪽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윤석열이 결국 유리한 것 아니냐, 뭐 50%또 절반에 들어가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자, 그렇다면 그때까지 또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이냐, 이것도 문제고, 책임당원의 분포를 보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 28만 명 중에서, 투표권을 갖는 28만 명 중에서 대구 경북 출신이 무려 30%가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책임당원들 중에서 대구 경북 출향 인사까지 하면은 거의 절반 정도가 대구 경북 거의 그 대구 경북의 연고가 있는 책임당원이다. 그러면 이 책임당원들이 과연 표심이, 대구 경북의 연고가 있는 책임당원 표심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지금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은 대구를 텃밭으로 뛰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뛰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경남도지사를 지내고 고향이 경남이지만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이 대구 대표 주자, 그리고 또 지난 총선에서는 대구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죠. 그래서 대구 대표 주자를 자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TK 책임당원에게 상당히 소구를 할 수 있는 그 지지를 당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유승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에 갇혔지만 그전에는 이 대구에서 차세대 리더로까지 뽑혔습니다. 그래서 유승민도 지금 그때와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지만 그래도 기존 지지자들, 열성 지지자들은 일정 부분 있죠. 그리고 대선 도전을 정식 선언을 하고 나서 지난주에 바로 대구에 내려가서 이 TK 정서를 정면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였기 때문에 윤석열도 대구와의 연고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지금은 대구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결국 본선에 들어가서 이 실제로 나중에 이제 표가 나올 때는 과연 어떨지 그 부분이 아직 좀 변수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선관위에서 만약에 결선 투표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4명이 남아서 1위를 한 후보가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면 2위 후보와 다시 결선 투표를 붙인다. 그 경우에 1위가 만약에 윤석열이라면은 2위, 3위, 4위와 1위가 상당히 대척점에 있었겠죠. 서로 막 경쟁을 했겠죠. 그래서 3, 4위 후보가 1위 후보 윤석열에게 같이 윤석열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보다는 2위 후보가 누가 됐든지 2위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또 윤석열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1대3의 대결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지도 모른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본선까지, 일종의 만만치 않은 고비를 맞았다. 그리고 특히 지금 막바지에 앞에서 어떤 뭐 고건, 반기문 리스크 반기문 제2의 반기문 제2 고건 이 이야기를 다 불식시키고, 이준석 리스크도 뛰어넘고, 최재형 대안론도 무력화시켰지만, 어쨌든 지금 만만치 않은 2명의 상대, 지금 현재로서 2017년 대선에도 출마했던 경험 있는 노련한 홍준표와 유승민 두 사람이 또 앞에 딱 장벽이 놓였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홍준표, 유승민은 또 다른 주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치열하게 2위 경쟁을 벌이면서 뭐 배신자 프레임도 다시 뭐 이야기하고 치열하게 두 사람은 싸우지만은 나중에 어차피 같은 국민의힘 주자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정적일 때는 선택을 할 때는 이 두 사람이 연합을 해서 윤석열과도 대치할 수 있다. 자, 그런 가능성들이 앞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연출이 될 텐데 다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윤석열 대세론이 이어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일단 현재 여론조사 기준으로 제가 분석을 했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다른 후보들, 무슨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최재형 후보도 그렇고 안상수, 박진, 하태경 얼마든지 다른 주자들도 지금 경선판이 열렸기 때문에 충분히 부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됐다. 그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